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고물가, 전쟁 후 폭풍, 애플 이어 삼성도 스마트폰 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플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올해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중저가 위주로 감산하는 애플과 다르게 삼성전자는 플래그십까지도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품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갤럭시 22로 수익을 많이 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업체들일수록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기존 스마트폰 목표치인 3억 1천만 대에서 주문량을 2억 8천만 대까지 줄였고요. 스마트폰 생산량 전망치에 대해서 10%가량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이것이 5월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대비해서 35% 감소할 전망이고 2분기 생산 전체를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감산의 배경은 당연히 고물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비수기 좀 진입을 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고 있는데 뭐 핸드폰이 뭐 대수겠습니까? 지금 살고 봐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망치를 낮춰서 실제 감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좀 우울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난 3월 니케이에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 SE 중저가 모델에 대해서 당초 대비해서 20% 정도 물량을 줄인다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스마트폰 생산량 업체 1위, 2위가 모두 다 감산에 들어가면서 연간 판매량 14억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도 올해 좀 주춤할 예정이다. 자, 올해 하반기에 폴더블폰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면 축소한 주문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지만은 부품 회사에서는 결국 이게 늘려 잡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판매량 비중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늘려봐야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폴더블폰이나 이제 Z 플립만 이제 납품하는 업체는 굉장히 좋겠죠. 전체 대수는 줄어들었으나 본인들이 납품하고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삼성 이재용, 인텔 겔싱어 회장들의 만남, 차세대 메모리 함께 키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부 상승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텔 최고 경영자와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두주자인 두 회사의 최고 경영진을 만나서 미래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한미 반도체 동맹이 끝난 이후 만남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삼성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데이터 센터에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D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인텔의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 서버 플랫폼 등에서 검증을 마쳤고요. CXL을 중심으로 강력한 메모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트북 쪽에서도 연결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주를 또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인텔이 들어오면서 약간 묘한 기류가 좀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2025년도 양산 목표 예정이고요.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자기네한테만 좀 줘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이재용 이제 부회장과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 쪽 말고 나머지 D램 쪽은 양사 협력을 통해서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쪽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두 축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데, 스마트폰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 반도체에서만큼은 좀 잘 해보겠다라는 포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뉴스가 D램 약세에도 반도체 주가 나쁘지 않네 라고 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1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역사적 최고점 대비해서 각각 주가가 30%, 28% 하락을 했습니다.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는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원자재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봉쇄는 전방위적인 정보기술 산업 축소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D램 수요 증가 전망치도 14% 하향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도 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방의 압력도 강해졌습니다만, 기업들의 보수적인 설비 투자 집행으로 인해서 공급 증가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D램만 좀 반등을 해준다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클라우드 투자 수요가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D램 판매 가격은 3, 4분기에 반전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 반등 시에는
실적이 우상향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 바뀌고 나서 상반기 중에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6월달 안에 뭔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예하의 반도체주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월봉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5,000원을 저점으로 8만원을 고점으로 지금 현재 반등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내려왔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에 사서 어느 포인트에 매도하는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얼마나 잡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운영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6월달 시작이기 때문에 6월 말에 또 배당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 30날 전이니까 6월 29일 날이 아마 배당락일 텐데,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배당이 지급이 되니까 배당락이. 여기 3월 말에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했었고, 작년 연말 배당 이후로도 하락을 했었고, 또 작년 9월 말에도 물론 여러 가지 추석 연휴 이런 거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에도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죠. 이번 6월에도 빠질 수도 있겠죠. 여기도 근데 오히려 여기는 상승을 했었네요. 여기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년도 6월하고 이번도 6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도 6월에 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마인드. 그래서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뭐 재무제표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PR이 9배입니다. 9배. 물론 뭐 더 내라고 좋긴 한데 9배. 그리고 특별 배당 이후로 뭐 기저현상이 생기긴 했지만 배당금 좀 적긴 하죠. 356원인가요? 61원인가요?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당금 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경쟁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시총 3위로 밀려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바닥 저점 한번 찍고 왔어요. 전날에 이제 한번 찍고 왔고, 주봉상으로도 보셨을 때 10만원 거의 깨고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때 올라가는 거 보고 끝났다, SK하이닉스 다시 올라가는구나, 못 사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었고, 또 얼마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폭이 좀 크죠. 아무래도 중국 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중국 봉쇄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 ARM 공동 투자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SK 뭐 스퀘어를 통해서 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좋지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아졌지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PR이 6배입니다. PR 6배. 배당은 뭐 비슷하고요. 배당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업체를 볼 건데, 우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TCK입니다. TCK 거래량 정말 없고요. 그래서 좀 짜증나는데, 이 주가도 이 호가창도 굉장히 약해가지고 하루에도 등락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업종 중에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강세로 인해서 1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지금 다시 한번 횡보하는 중이긴 한데요. 이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다시 한번 이 60주봉선을 한번 돌파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그 독점권에 대해서 그 재판이 패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완벽하게 하락을 했고, 또 이제 독점권이 내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적 회복,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내려오고 다시 한번 실적 확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달 기다리고 나면 또 7월, 8월 달에 뭐 공급망 이슈 풀리면서 반도체 괜찮아지나, 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또 삼성전자 어떤 횡보를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주이기 때문에, 또 2분기도 뭐 실적이 좋아진다 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물 타놓은 상태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넘게 좀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자금을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뉴스에 좋다라고 설명하는 게, 제가 못 사기 때문에 계속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사셔서 수익이 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TCK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가차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기간 외국인 봤었을 때 외국인은 매수, 기간은 매도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신규 공장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TCK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목표 주가도 19만원으로 상향하는 목표 보고서도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독점권 주인은 뺏기더라도 실적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런 공급망 이슈 상황에서 계약이 하나만이라도 불량품이라거나 뭐 이 기회를 못 맞추면 모든 신뢰가 무너지면서 회사 자체가 망할 수가 있는 현재의 상황이므로, 실적이 아니고 여태까지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던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서프라이징 또 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평택 3기와 SK 하이닉스, N16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5% 정도 급등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일단 1분기 실적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을 거라 봤지만 매출익 성장세 가져갔고요,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가져갔습니다. 2분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장을 갖고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PR 16배 말도 안 되고요. 거기에 배당 줍니다. 배당 주고 ROE,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미쳤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TCK 같은 경우에 주가 호가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물론 뚫을 때 한 방에도 있지만 또 내려올 때 한 방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왕성한 종목을 하셔야 그나마 물타기라도 할 때 괜찮고 또 한 번씩 빵빵 또 튀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테스나, 두산 테스나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이제 인수가 두산에게 됐고 나서 두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수한 거라 이 회사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진행할 거고,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좀 이유로 지금 현재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순간 두산 테스나도 올라갈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 한번 올라가면은 이제 진짜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이 모두 다 매도 중입니다. 네. 이제 인수 절차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상승 다시 할 겁니다. 네, 1분기 실적,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만 안 좋았지 그 전 연도보다는 좋았습니다. 2분기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PR 낮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회사를 보시면 뭐 DB하이텍도 있긴 한데 DB하이텍보다는 다른 회사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들 뭐가 있을까요? 원익은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요? 원익? 그쵸? 원익주들은 워낙 많이 올라갔을 거라서 일단 원익 IPS 38,850원 좀 내려왔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도 좀 기다려보면 다시 한번 매수 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익 QNC 같은 경우 보고서 읽어본 적 있죠? 그래서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전에 나왔었던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익이 좀 꺾였네요.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가 조금 전분기보다 안 나온다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꺾인 것 같고,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다음 네패스는 근데 주가가 많이 부러졌죠 지금. 29,000원.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이게 지금 테스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간 거라서 그 이후에 지금 레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 적자는 안 돼요 여러분. 적자는 차라리 이럴 거면 네페스 아크를 한번 보고, 네페스 아크가 재무가 좋다면 네페스 아크를 사는 게 낫죠. 네페스 아크가 낫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 배당 주지 않지만 네페스 아크가 나을 것 같고요. 네페스 아크도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페스는 이제 하락인 거죠 지금 현재. 네페스 아크의 공모가가 26,500원이었습니다. 지금 딱 더블 정도보다 살짝 내려온 정도. 한 지금 기준가에서 한 80%, 공모가에 한 80%, 90% 정도 상승한 위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여기는 뭐 바닥이라고 잡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냥 여기 종가상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다. 결국 밑에 바닥 열리긴 했지만 현재 기준부터 사도 될 것 같고,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코스닥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페스보다는 네페스 아크가 훨씬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 주로 좀 볼 텐데, 아무래도 폴더블 폰이나 Z 플립이 늘어나면 제일 이제 수혜를 보는 게 KH 바텍이고, 그거를 이제 반영하다시피 지금 주봉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안 좋긴 했지만은 2분기 제가 볼 때는 이제 출하가 확대가 되면 2분기 실적이 뭐 서프라이징이 나거나 상회를 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호조세를 한번 보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늘고 다른 이제 그 폴더블 폰하고 Z 플립도 늘어난다면 인터플렉스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지금 나머지 대수가 감산되고 폴더블 폰하고 Z 플립만 올라간다면 인터플렉스에게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좀 다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파트론 카메라주도 지금 타격이죠. 중저가라도 팔아야 카메라가 최소 못해도 3개에서 5개가 달려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론도 이 기회에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카메라주는 다 모멘텀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 기회도 내려올 수 있겠다 싶고, 내려오면 사실 올라오기는 힘들 겁니다. 나무가는 애초에 좀 거래량이라든가 뭐 인기도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자, 오히려 MC넥스는 사실 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핸드폰이 주업이었지만 이제 전장 부품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주업을 좀 변경을 하면서 코스피로도 또 이전 상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핸드폰에만 묶여있는 지금 현재 파트론과 나무가는 타격을 받을 수 있고, MC넥스는 자동차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출하량이 2분기까지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으로만 맞춰서 본다면 또 MC넥스도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꼭 이럴 때 시장에서 MC넥스 또 카메라주로만 또 핸드폰 카메라주로 또 인식해가지고 주가가 또 안 가서 왜 또 안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엔 실적 나오면 갑니다. 네, 결국엔 실적이 나오면 가니까 지금 안 가더라도 너무 네,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화내지 마시고 네, 좀 기다리다 보시면 올라가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쪽하고 스마트폰 쪽하고 같이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